당신의 미소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교정TV 교정 전문의 오지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정 치료를 중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를 안 빼고 하기로 했는데 빼자고 바뀌다든지, 아니면 마무리할 때 갑자기 앞니 사이를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간에 왜 이렇게 진단이 자꾸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초기 계획은 100% 확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모형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때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평균치의 자료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 한 명 한 명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치아 이동이 정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영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단할 때 나왔던 엑스레이에서 안 나왔던 어떤 문제점들이 중간에 치료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뼈 안의 모양이나 뼈의 밀도나 이런 단단한 거에 따라서 치아가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혀를 자꾸 내미는 습관을 가지고 있달지, 아니면 손가락을 빤다든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치아가 이동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턱의 위치인데요. 중간에 갑자기 턱관절 질환이 또 증상이 시작이 돼서 관절염이 시작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턱 판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턱이 후방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듀얼 바이시라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교합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물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 물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진단을 체득할 때 그때의 근육을 쓰는 움직임과 중간에 근육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단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처음에 치아를 안 빼기로 했는데 빼는 걸로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확장을 했는데 그 골격적으로 확장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잇몸이 내려가는 치은퇴축이 된다거나, 아니면 돌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치아를 발치하는 것으로 진단을 바꾸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로 후방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후방 이동에서 어금니들이 먼저 만나면서 전치부에서 개방교합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어금니를 4개를 빼기로 했는데 빼기 전에 어느 정도 배열을 하고 나니까 환자분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니가 한 2개 정도만 토끼로 좀 나와 있다가 이게 배열만 돼도 환자분들은 사실은 입이 들어간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살짝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배열을 하다가 발치를 하기 전에 원래는 발치였지만 비발치로 진단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겨서 치료를 빨리 끝내게 되거나 치료 목표치를 낮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외상 히스토리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떤 한두 개의 앞니 치아들이 뿌리가 너무 짧아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길게 하고 치아 이동을 많이 하면 치근 자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아 이동을 짧게 하고 치료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치질이 너무 안 돼서 치아가 탈의가 심해지고 충치가 심해질 경우에는 교정 치료 기간을 단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목표치를 낮춰서 치료를 빨리 끝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소붙이 발치를 어떤 경우에는 다 해가지고 입을 넣는데 저는 입을 더 넣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니를 추가로 발치를 하고 나사를 심어서 어금니를 더 뒤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속구치 발치에서 입을 넣고 있는 과정 중에 입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안 넣고 싶어요. 이러면 앞쪽에 나사를 심고 다시 어금니들을 앞으로 끌고 와서 입을 조금 덜 들어가게 한 상태로 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정 치료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는 의사는 실력이 없는 걸까요? 물론 처음에 진단을 할 때 너무 대충을 했거나 자세하게 자료를 보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 진단을 잘못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진단이 50%라고 하기는 하지만 진단에서 봤던 자료와 다르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발견 못했던 문제점을 중간에 파악하고 볼 수 있는 능력도 그 교정과 의사의 능력이고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진단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당하는 원장님에게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잘 따라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 중간에 아마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발치가 비발치로 바뀐다든지, 비발치가 발치로 바뀐다든지, 앞니 사이즈를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마무리할 때 보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이게 진단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항상 모든 환자들이 똑같지 않다.
이런 거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거나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 잘 받으시고 항상 좋은 결과, 좋은 유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